안녕하세요. 사연담화의 사연지기 소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정순 씨 사연으로 믿고 의지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뒤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65이 되었고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범하던 제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5살에 김영철 씨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철물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는 딸과 아들, 두 자녀를 두었고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집안에 고장난 것들을 뚝딱 고치곤 했고 저는 그 옆에서 늘 밥상을 차리며 말없이 기도하듯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살기 시작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어느 날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야겠어. 요양원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누워만 계신데 계속 요양원에 계시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를 집에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사실 저는 그 말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차가운 말투, 트집 잡는 습관, 결혼 초반에는 밥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며 밥상을 엎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꾹 참으며 우리도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무심했고 아이들은 학업과 일에 바빠 하나둘 독립해 나갔습니다. 어느새 집에는 나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침묵으로 가득 찬 거실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철물점으로 나가고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보지 않던 휴대폰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더군요. 오늘은 우리 못 보나요? 수신인에는 이정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이,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서로 왕래했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으며 여행도 자주 다녔던 자매 같은 존재. 그 사람이 왜 남편에게 저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고 자는 틈에 몰래 메시지를 뒤져보았고 예상보다 오래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고받은 톡 함께 찍은 사진, 보고 싶다. 오늘 좋았어 같은 단어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신당한 걸까? 남편일까? 정의일까?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 후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일상을 흉내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문득 남편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저는 무작정 철물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나와 철물점 앞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행 아닌 미행을 하게 되었지요. 너무 궁금해서 정희를 만나러 가나, 일을 하러 가나, 아님 어딜 가지. 택시를 타고 남편의 트럭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긴 어디지? 외곽의 아담한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분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간 남편에게 핸드폰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에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아님 정인의 집. 저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정희와 함께 대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억울한 심정이 몰려오더군요. 결국 저는 정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전 함께 갔던 동네 커피숍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 미안한 말 안 할게. 그 사람 영철 씨, 나한텐 따뜻했어. 넌 몰라. 나 너무 외로웠어.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차라리 변명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감정이입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훈이 사실 영철 씨 아들이야. 성훈이는 정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고, 저는 그 아이에게 용돈도 주며 조카처럼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라니요. 영철 씨도 성훈이랑 살고 싶대. 그래서 너한텐 미안하지만 이젠 우리가 가족이 되기로 했어.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가족? 나와의 가족은 뭐였단 말인가? 집에 돌아온 저는 하루하루를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프고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정희와의 관계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아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 내가 당신 곁에서 벙어리로만 살아서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뭐야? 이게 뭐냐고. 나이 들수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이치 아니야?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고 싶지 않고 말을 해도 제가 이해 못할 거라고 하네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자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여자와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잠도 못 자고 며칠을 힘없이 혼자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위염, 신경쇠약, 우울증.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했습니다. 이틀간 입원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낯선 공기 속에서 울음을 참으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도 나질 않더군요. 체념인지 혹은 포기인지. 퇴원하고 며칠 후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편해질 때 됐다. 영철이 정이랑 잘 살아야지. 저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이제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정순아, 나도 사람이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넌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잖아. 정희는 날 이해해줬어. 성훈이도 날 아버지로 부르잖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어요.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같이 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왜 말하지 않았어? 빨리 말했으면 엄마에게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었잖아.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오래된 전기 주전자, 중고로 산 소파, 길가에서 주워온 꽃병 하나. 그것들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혼자지만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사는 삶. 창가에 놓인 화분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저는 자주 저에게 말합니다. 정순아,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정말 잘했어. 기분이 홀가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희와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이 있지만 연민도 느껴지더군요. 너무 오랜 세월 모든 걸 알고 의지하던 사이였기 때문이겠죠. 정희는 제게 언니 같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살이에 치일 때 정희는 늘 말없이 제 편이 되어 주었죠. 밥상 하나도 못 차린다고 구박받던 저를 정희는 새벽에 몰래 나를 데리고 나가 풀밭에서 울게 했습니다. 정희야, 나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그러게 누가 그런 집에 시집 가랬니? 근데 너니까 난 내 편이야. 정희는 자주 집에 들렀고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처럼 지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농담들 하나하나가 너무 가깝다 싶었고 선을 넘는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장면들이 이제야 와서 생각이 나더군요. 그땐 웃어 넘겼어요. 뭐, 친구가 남편이랑 친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그때 웃던 제 얼굴이 정말 바보 같아요. 정희와 남편은 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집안일만 하는 순종하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정희의 왕래가 조금 뜸해지고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희가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정희가 입양했거나 조카인 줄 알았죠. 이 아이, 누구야? 그냥 아는 언니 아이 잠시 맡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자랄수록 남편을 닮아가는 얼굴을 보며 그럴 리가. 라는 생각만 했죠. 그 뒤로 연락이 정희에게 오지 않았고 왕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잊고 살았는데 그러다 이런 큰일을 알게 되고 제가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나의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식 사진, 정희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도 모두 상자에 넣어 잊으려고 아들에게 보냈네요. 예전엔 남편 눈치 보느라 일도 못 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벌고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요. 동네 플라워샵에서 일주일에 3일 일을 하게 되었고 꽃을 만지며 차분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정순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는 기분. 지금은 너무 편안합니다. 박정순 씨, 이 선물 포장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제일 행복하네요. 어느 날 딸이 엄마 요즘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만 내 생각했어. 아니야, 내가 있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버틴 거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에도 삶은 여전히 흘러가요.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사실은 다시 시작이었더라고요. 이상 박정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다시 걸어가는 그 용기가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사연담화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담화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